안녕하십니까. 안선회계부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632강은요. 매출, 수입, 소득에 대응되는 매입비용, 급여, 보수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종합소득 신고 매출을 안 남겨놓고 이렇게 번개 미팅, 번개 강의를 하는 것이죠. 왜냐면 갑자기 우리 회계사들하고 직원들이 전체 토론을 하는 또 질문을 하고 등답을 하는 카톡방에 갑자기 어떤 조그만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한 동영상인데 자기가 근무도 안 했는데 물론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알바를 한 직장인데 거기서 갑자기 자기한테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처리했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그 모든 채용 신고서에 보니까 자기가 근무한 지역에 소득이 얼마 있는데 아니 옛날에는 기억이 아련하게 나는데 거기에 소득이 한 1,000만 원 처리되어 있다는 거라서 그것이 바로 허위 소득 처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 뭔가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파악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 기재해서 자유지급소득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해서 비용을 뺐다는 얘기죠. 그 비용을 빼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다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가 어쨌든 3월 말은 법인, 5월 말 이번 일주일 있다까지 죄인이 이제 이렇게 손익계산 작성해서 해야 되는 복식부기자는. 근데 어느 정도 복식부기자가 되는 게 사업을 해서 자기 이익이 있고 사람들 직원들 몇 명 쓰고 하려면 다 매출액이 2, 3억 올라가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야 돼. 복식부기는 무조건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고 손익계산서 이전에 뭐가 또 나와야 되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이거는 그냥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회계 프로그램 도전이건 뭐 얼마이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게 자동으로 합계잔액 시산표가 되고 여기서 손익계산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정교하게 진짜 실제대로 입력하는 경우만 합계잔액 시산표가 제대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합계잔액 시산표 때 손익계산서 나온다고 치면 총 수입이나 기타 수입 이렇게 있고 이게 대응하는 매입 원재료나 기타 부재료가 있고 정규 4대 보험 근로소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성과급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항상 알바나 보조들 아니면 성과 현장 여러 곳에 다니는 프리랜서들이 있게 마련이죠. 이런 분들한테 성과급 보수를 주고 되고 이거를 뺀 나머지 사업이익에 대해서 6%부터 45%까지 다단계 누진세율을 간다. 45%라지만 이게 이제 주민세,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10%하면 49.5%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처리하면 한계 비용 처리 좀만 더 하면 50%의 소득이 왔다 갔다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로서의 그 소득 관리하고 수익 관리 또 세금 관리 있을 때의 어떤 비용 처리 그것도 적격적인 비용 처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더라도 적격성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무 성과 보수에 대한 적격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 수입, 매출, 활동의 적격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업무 특성에 맞느냐, 지역에도 맞느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업무 적격성이 맞고 하면 실제 그 사람이 근무를 해서 업무를 했느냐, 현재 실적이 있느냐 이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되고 역할에 상응하는 실제 소득 지급이 돼야 되고 그 소득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실존 인물이어야 되고 정확한 기재가 돼야 돼. 이제 나 아닌데 이렇게 돼서 하면 이게 이제 이 뭐가 형사 범죄가 돼요. 뭐가 되냐면 이 사문서 위조 내지는 남의 이름을 도용한 거니까 도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50% 물론 이제 50%까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6%부터 올라가지만 뭐 보통 이제 사업자들의 한계 세율이 한 25%쯤 돼요. 25%. 여기 중앙주민세 2.5%하고 건보료까지 하면 30%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득이 허위로 1,000만 원이 처리되면 3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공과금 부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고 또 이러한 돈이 상대방 통장에 온라인 송금이 돼야 돼. 실제 근무 활동에 대한 송금이 돼야 되고 아니면 이제 송금할 금액 정도로 작거나 그러면 실제 왔다면 영수증을 실제 받아가지고 확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 보수랑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알바 보여줘야 돼서 진실성, 사실성 이게 없으면
네, 이 요새 국세청의 AI 전산망이 대단히 정교하게 가동이 되고 바로 한 달 전까지 아니 한 달 전도 아니에요. 바로 엊그제 거까지 이상한 건 좀 튀어나와가지고 각 납세자하고 관세기금 같은 세무 대리인한테 다 통보가 가요. 쌍방 통보가 갑니다. 어떤 납세자가 이런 것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상하다는 걸 그 본인 사업자한테 통보되고 세무 대리나 관세기금에 통보되지. 읽어보면 저도 그 하루에도 어떤 때는 몇 장씩 읽는데 이게 있구나. 야 이거 좀 제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소명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성과 진술서에 근거한 소득 처리만이 입증력이 있고 이 비용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것을 한번 번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박인정이었습니다.